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돌싱이자 사업가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화려한 돌싱이라고 자기소개한 것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이혼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보낸 글입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작은 사업을 이어온 집안이에요. 그 사업은 집안의 장손인 친정 아버지께서 물려받아 크게 번창하게 시작했습니다. IMF 회원 6위, 서브프라임 모직 사태 등 큰 위기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직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업 규모를 성공적으로 일구어내셨죠. 어릴 적 저희는 아버지의 사업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연스레 아버지를 롤모델 삼아 성장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풍요로운 교육과 배려를 받으며 자라다 보니 동시에 제 자신만의 힘으로 아버지만큼 이루고 싶은 동경을 품었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바비를 모아 학원에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쯤 친정 아버지께서는 사업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셨어요. 세대마다 적절한 젊은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운영을 경험이 풍부한 젊은 경영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동안 소홀했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여행을 떠나는 날이 훨씬 많아졌고 여행을 하지 않는 대신 여러 취미 활동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즐겼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수집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친정집 한켠을 수집품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친정집을 확장시켜 외주차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아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차량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외제차 수입업체를 생각 중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사업은 무슨, 그냥 모으는 것이지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쭤본 사연을 듣고 딸 아닌가, 아빠도 사람이지. 남자들은 차를 싫어하지 않는다.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는 롤스로이스인데 그런 차들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한 대의 흑색 차로 8억 원을 들였다고 해요. 그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않지만 그런데도 멋진 차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사업을 궤도에 올린 후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첫날부터 결혼은 사소한 말들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두 집안 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남자의 배경이나 능력까지 따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제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이죠.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진심으로 말해요. 그 말은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뜻하고 결혼 당시 시댁이 넉넉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아버님, 네 식구가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었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서로의 나이 차이를 초월해 방 하나를 함께 사용하다가 아주버님이 결혼한 후 남편이 처음으로 혼자 방을 쓰게 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몹쓸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하나만을 믿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사돈을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평생의 인간관계가 사업에만 묶여 있다 보니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 몇 명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인생 황혼기에야 속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고 해요. 어찌나 마음에 드셨던지 저희 부부를 신혼여행 보내놓고서는 양과 어른들끼리 2달간의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셨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제가 마련한 신혼집으로 분가해 나왔습니다. 일단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그제야 현실적인 걱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혹시 사업으로 바빠서 양가 부모님께 소홀하지는 않았을까? 취업 준비생인 남편이 나한테 기조가 살지 않았을까 등등의 걱정을 신혼집에 딸린 정원을 손질하고 있던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자기 나 진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나 때문에 기죽고 살지 말라고 다 그런 거 진짜 싫어. 자꾸 뭐래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며느리 어렵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 시부모님은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비행 곁할 텐데, 그리고 같이 귀국하셨을 거야. 우리 아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자부심 상해. 부질없는 걱정이었지만 취약진 비상에 있었고, 남편은 정원을 손질하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모와 시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며 함께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좋은 벗이 되었기에요. 사업도 잘 풀리고 나도 이제 재미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던 전 남편께서처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이라 하죠. 저의 취미도 아버지와 같은 수집이었지만 심리 만족과 감상의 목적을 둔 순수한 수집이 아닌 재테크를 고려한 수집이었습니다. 재테크를 고려한 만큼 제 수집 품목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예술가들의 미술품과 도자기 등이었죠. 이전까지는 평생 행복으로 가득할 것으로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사업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마음만큼 행복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시모님과 부모님께서 남편을 만나러 저희 신혼집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직접 시모님을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집안을 어지럽히면서도 그 명품 가방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께 여쭤보니 시부모님이 다녀가시기 전까지는 오빠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너무 조금씩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이 가져가셨나? 아마 그랬나 군데 아까 한참을 구경하시더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는 살짝 차원 안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같은 품목을 새로 주문해 들었을 텐데 굳이 몰래 가져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샤머니를 이해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시부모의 체면이 있는 일이니 라이 씨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잠시 고민하던 참에는 남편에게 나의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당신이 모시고 다니면서 원하는 것 있으면 알아서 해드려도 돼. 진짜 그래도 돼? 오늘 이 애 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알아서 잘 챙겨들어야 해. 오죽헌 내 어머님께서 그러셨네요. 야국의 날 이후로 남편에게 건네준 카드의 결제 내역이 종종 제 휴대폰으로 도착해요. 가끔은 소비가 너무 심하신 건 아닌가 싶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 자식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며느리 덕을 좀 보려 한다는 말에는 구할 흉을 볼 만큼 속 좁은 며느리도 못 되었고요. 그런데 재단에 낸 부족함 없이 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서 우리 신혼집을 다녀가실 때마다 뭐가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요. 티스푼 세트처럼 하나같이 눈에 들어 10살이 띄지 않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어지느라 남편을 사람 좋게 웃으며 시부모님을 두려불었습니다. 이게 다 어렵게 사신 습관일 거라 다들 그러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이해 좀 해주라 그렇죠.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이해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렇다 치고 넘어가 보지요. 그런데 시너지 TV 리모컨은 왜 가져가셨을까요? 그거 어디서 가져다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을 향한 그 심이 날로 커져가는 무례한 말로 저는 아버지로부터 밖에 말을 듣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마냥 어렵게 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안 그래도 속이 복잡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 입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와인 하나라도 가져온 것 같았어요. 허투루 사타치면 한 입에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거 쌈마이 아니냐고. 이어지는 친정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도저히 가볍게 될 수가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함께 다니셨던 모든 여행의 모든 경비를 친정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계셨더라면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나라의 물가래나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내 여행에서 주차 고속도로 톨비 한 번 내본 적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양가 어른들의 여행은 친명 여행이 아니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 내일 친구 사이에 이러면 어떠냐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찜한 시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는 손버릇을 경험한 저로서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 부모님은 빌붙는 기질도 모자라서 도벽까지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도벽이어 저는 그 사실을 남편이 경찰서에서 걸어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셨던 시 부모님께서 휴대폰을 슬쩍 하려다 현장에서 주인에게 걸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요급히 경찰서를 찾은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시 부모님이 보호자로 경찰서에 와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공범이라더군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휴대폰을 슬쩍 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었어요.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내가 뭘. 시부모님이 5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당신이 나서서 말려야지 같이 하고 있으면 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째째하게 굴지도 좀 말고 잘 해결됐으면 끝난 거잖아. 잘 해결돼. 이게 잘 해결된 거야? 내가 나서서 좋게 처리 안 했으면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나란히 입건 될 뻔했어. 절 둘째로 알긴 아니 남편은 귀찮다는 트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날이 바로 저와 남편과 시부모님이 엮인 이혼 소송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손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친정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쓰시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가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보내셨던 시간에 우리 부부와 보내려 하셨다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출국한 뒤로 거의 매일같이 우리 신혼집을 찾으셔도 꾸 같았어요. 저는 그러한 시부모님의 방문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좋죠. 그게 싫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자꾸 우리 집 물건을 훔치시니 그게 저희가 싫었던 이유였어요. 전에 믿었던 부모님을 배신당한 느낌으로 매일매일 뒷걸음치며 살았어요. 제가 그럴지 말지에 상관없이 부모님도 점점 벽을 쌓아주셨고 냉담해지셨어요. 어느 날 제 침대 이사로 투자용으로 모아둔 예술 작품과 도자기 등에도 손을 대셔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벽을 깼어요. 묵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부모님께 엄격히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가져가신 물건은 모두 찾아내겠다고 말씀드리니 회복해 주시거나 편한 방법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뻔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자식의 물건을 저희 집에서 써도 무슨 문제가 있나. 남편의 물건이 아니라 제 물건이고 제 돈으로 샀으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 적도 없는데 도움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전부 살림일을 다 맡아놓고 펑펑 즐기면서 다닌 모습이 보였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자주 함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경고를 귓등으로 듣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모님께서 도난당한 금액 전액을 청구했어요. 그러자 한참이 지난 뒤에야 가져가셨던 물건들을 돌려주셨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한눈에도 가품이다 싶은 모조품들이었기 때문이죠. 금호 제품을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참을 일한 것 같았어요. 더 짜증나는 것은 금호 제품들 앞에서 가져갔던 그대로 모조품을 고스란히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결론에 도달한 데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저는 체면과 나발을 다 잊고 폭발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고 생각한 게 정보야?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소리 질렀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리 질러야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이건 나쁜 버릇을 고치고 함께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녹음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어. 앞으로 잘해 소리 질렀다는 것도 확인됐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며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 부모니 도둑으로 대고 협박하고 이혼 소송을 까 딤을 세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누가 죽을 줄 알면서 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는 건 아닙니다. 나가라고 했다고 남편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서 침으로 비어진 친정부모 집으로 들어가시고 이후에 부동산을 찾아 신혼집을 구하실 수 있었지요. 법무팀에서도 이혼 소송 서류를 작성해 주셨다면 함수로 피해본 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등 진지하게 대응하셨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적으로 대하시는지 알았을 겁니다. 이혼 소송 작성을 마치는 순간 전화가 오고 집 앞에서 파티를 하고 있으니 참가하라는 요청이 들린 거죠. 돈을 주고 바나나 노래방 기계 소리가 들리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들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파티를 벌인 걸 보았죠. 최고급 출장 식당까지 찾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군요.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제는 제가 제 카드로 했을 거예요. 시부모님 동네 분들은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씀씨를 하셨어요. 부자의 며느리가 좋기는 좋은데 이런 말씨를 하시며 조금 쉬었어요. 그러자 샤먼의 한 말이 정신을 차리게 했고 그로 인해 내전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왜 그렇게 다니세요? 어서 오셔서 어르신들한테 술 따르러 주방에 가서 김치부침개라도 좀 만들어 보세요. 최고급 음식이든 물든 편리해야 하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상대를 고르셔서 제게 비난하시는 속셈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가 문제죠.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처럼 행동하지는 않아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오늘은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가세요. 정원 이용 요금과 기타 비용은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동네 분들은 저를 향해 다소 지탄하는 말씨를 퍼부었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은 나무를 이혼 소송으로 묻고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 행동에 대한 예상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혼 소송과 절도 고소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연이은 사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쉽게 다룰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고 상대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피해자로 자처하여 재산 분할과 상당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모든 재산은 결혼 이전부터 제와 제 친정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10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던 채 남편이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이유로 재산 분할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은 위자료 부분뿐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어떠한 돈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 대비용 녹음 파일에 대한 대응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급히 미국으로 출국해야 했는데 친정 아버지의 임종을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며칠을 친정 아버지 곁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목소리를 조금 죽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말고 아버지 몸이나 신경 고쳐야 해요. 빨리 일어나야지. 아빠가 지자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바빠서 여유 없이 원체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흉악한 이혼 소송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는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리우실 것입니다. 쯤은 섬아들인 채로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상당한 시간을 무릅쓰지 않고 보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유고를 모셔 국내로 이송하는 절차는 정말 복잡했답니다. 고난 끝에 아버지의 유고를 국내로 옮기고 온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론 남편 가족에게도 연락했죠.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실제로는 조문이 당장 오지 않았죠. 그 집안과 연관된 어떤 사건들 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일이었지만 그 감사함은 어딘지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남편 가족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포함해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부터 아버지의 장례를 치룬 그때까지 남편 가족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금액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 상황이었고, 어쩌면 혹시 해고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가사도우미부터 돌봐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죄송해와 아가씨, 남편님께 시니까 오셔서 며칠 동안 집에 머물게 되셨다길래 그렇게만 알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사님께서 제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아셨던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속인 쪽은 저쪽이니까 오히려 여사님도 피해자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여사님 쪽 걱정을 대신해 정리해드린 전에는 남편 쪽 집안 사람들을 가정침입죄로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친정집에 도착한 시간에 그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쳤던 거였죠. 그런데 혹시나 그 인간들이 또 뭐를 가져갈지 않나 싶어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더니 저는 그 과정에서 뻔하게 웃고야 말았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도 이 정도로 웃어본 적은 없었지 싶어요. 당연히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셨다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내 싶으면 자신의 아버지가 유독 아끼던 검은색 8억 2천을 넘는 외제차의 키를 함께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웃음을 터뜨린 지점은 바로 그 외제차의 진실이었어요.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이 급히 남편과 시부모의 소재를 찾아 나섰어요. 솔직히 박진감 넘치는 N 자동차 추격전에서는 돈도 기대했었지만 다소 맥빠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비싼 차를 훔치고 친정집으로 몇 킬로미터도 못 가고 벽에 부딪혔다더라고요.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고 운전대를 잡았던 시아버지는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트렁크에서 훔쳐간 물건들이 흘러나왔답니다. 게임은 끝났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어서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돈값을 해야 할 만큼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부모들은 모두 무사했더군요. 거기서 또 한 번 당황했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받은 뒤통수는 정말 아픈 뒤통수일거든요. 음주 사실이 확인된 시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앞에서 전에 세상이 떠나라고 웃으며 외쳤습니다. 하이. 제가 하나 더 션된 것 같아요. 웃어 더 지금 묻냐? 당신 사이코패스야. 그럼 내가 지금 웃게 될지 울게 생겼어. 하긴 다 알게 되면 너는 펑펑 울게 돼요. 어플에서는 말을 마치고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서리가 차가운 남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허공에 떠있는 쪽으로 소리쳤다. 서류를 전달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다. 제가 준비한 서류가 아니에요. 제 친정 아버지께서 그쪽 집안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서류를 그들에게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해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말로는 한 번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서류는 그들이 훔쳐갔던 고급 외제차를 양도하려는 아버지의 서류입니다. 제 이혼 소송 사실과 시부모님, 남편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기 전 아버지께서 이혼 차량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외제차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적어놓은 것이었죠. 지도사 내어 놓은 차를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물하였거든요. 그 전에 그런 아버지의 의지를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것이어서 딸이 부리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십니다. 왈가왈부한 영역도 아니에요.
그쪽 집안 사람들이 그 고급 외제차를 훔쳐 도망치다가 사고만 치지 않았더라면 얌전히 있는 도중에 그 서류를 받아 청영일 일자원을 얻었으며 금액만 해도 팔아버릴 때 이상한 비싼 차량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개망나니 짓을 해서 자신들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던 모든 행운을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렇게 땅을 쳐가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에게 즐거운 유감의 말을 전했지만 억울하게 또한 받기는 했으나 소송 비용을 내줘야만 했을 것이고 배상 금액을 대가로 통해도 작은 지방 아파트 하나는 무너져 내려서 그걸 망가뜨려 버렸으니 이게 진짜로 당해야 된다 생각이 드냐. 그걸 왜 지금서야 알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말을 다시 꺼내려는 그 말이 맞아요. 아, 진짜 한 번만 당겨볼까? 누가 어떻게 당해볼지는 두고 보는 일이고 잘 알아줘야 해. 거기서 당시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입에 담기만 해도 불쾌한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슬프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참작되었는데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제기한 모든 피해 금액이 인정되어 그 가정은 고생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 욕심에 발길 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소중한 일상의 작은 행복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도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